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영상으로 만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출근을 하려면 1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1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말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출근할 때, 그리고 금요일에 퇴근할 때, 그때는 각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틈타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읽고 있는 책은 어제까지 이제 완벽한 공부법을 다 봤고요. 고영성 대표와 신영준 박사님 두 분이 이제 공저를 한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그 두 분이 연구한 내용을 작성한 책입니다. 책은 두꺼워요.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은 정말 좋아요.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은 얼마나 자야 되는지,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이 돼야 되는지, 그 마인드셋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 그리고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 저걸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당연한 얘기죠. 자신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시라고 하면 나는 어디 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나는 무슨 자격증을 딸 거야 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액션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케이스 1은 이 핸드폰이 집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케이스와, 케이스 2는 내가 이게 집안에 있는지 밖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케이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 어떤 환경에서 더 열심히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핸드폰은 잃어버렸지만 집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더 열심히 찾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 확신을 자신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공부를 하더라도 더 집중이 잘 될 거라는 얘기는 약간 새로운 영감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자신감을 해석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한 공부법 내용을 보면 저도 몇 번 더 읽고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낭독도 할 거고요. 그렇긴 한데 그 책 읽으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책을 한 권을 다 끝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종이책도 보지만 저걸 보거든요. 그 이북의 장점이 있어요. 이북을 보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핸드폰으로 이북을 많이 보는데 저럴 때 좋죠. 회사에서 밥을 먹으려고 대기줄을 선 경우, 그리고
뭔가 어디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경우, 어떤 그 애매한 자투리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의 목표는 일단 주당 책 한 권이에요. 예, 그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시간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으면 말 그대로 일석이조입니다. 교수, 명지대학교 교수님인데 지금 바로 좀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무엇이든지, 김익환 교수님이 쓴 이 마인드박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완벽한 공부법과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도. 이 완벽한 공부법은 좀 나온 지가 꽤 된 책이고요. 이 마인드박스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이 김익환 교수님이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 무엇이든지 세 가지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참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하세요. 지루하지도 않고 감질맛 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책에 집중도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특히 이분은 그 주체적인 삶, 그 다음에 그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읽었던 문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안 좋았던 기억도 있죠.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그래, 당연한 것을 물어봐.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문구를 보고,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뭐하러 물어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앞뒤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요일이었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 뭘 하셨습니까? 4시부터 5시까지는요? 5시까지는요?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무엇을 하셨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억이 난다고 해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아마 힘드실 거고요. 대부분은 아마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런 기억,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아마 기억이 남지 않을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보내는 순간순간의 시간에 대해서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엔 더 하겠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하면서 막상 그 시간을 알차게 기획하고 계획해서 보내는 시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 남는 걸까요? 왜냐면 우리가 100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안 좋았던 시간을 가령 5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 95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참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구나. 첫 번째로는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활개를 치게 놔둘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금 같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 다이어리, 저는 이제 다이어리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좀 하고 있거든요. 좀 힘들다기보다는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진짜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구나. 김익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만 그것이 주체적인 삶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제 참 딱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얘기가. 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 중에 일부분이고요. 글쎄요, 제가 이 완벽한 공부법 그리고 마인드박스 둘 다 추천드리는데, 둘 중에 한 권만 사야 된다고 하면 마인드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좀 같이 보려고 하면 그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던,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에서 한 3주 전 거를 한번 보세요. 그 책과 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박스 내용을 보면 그 주체적인 걸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내 스스로의 목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대학교 때를 쭉 통틀어 보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요구하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들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오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깨부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해진 틀을 벗어나 우리만의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 재밌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 생활만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그렇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은 뭐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하고, 더 좋은 거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나의 수입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돈을 많은 버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일까? 이 김익환 교수님의 이 마인드박스라는 책에도 그렇고, 이 다른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 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결국은 이 공동체 감각으로 사는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런 나의 성장, 그리고 이 나의 성장이 이 사회,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기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리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 책, 두 책이 좀 연관이 좀 돼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